흥미진진한 주제네요. 역사 속 인간 병기들의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언제나 사랑받는 치트키 콘텐츠입니다. 이게 역사 기록이라고? 사관도 쓰면서 손들었을 고려와 조선 인간 병기. 여러분, 역사책을 읽다 보면 가끔 눈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 사관이 소설 쓴 거 아니야? 싶은 그런 기록들 말이죠. 전략과 전술로 군대를 지휘하는 명장 말고 그냥 본인 자체가 걸어다니는 전략병기였던 사람들. 오늘은 고려와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개인 전투력으로 정점을 찍었던 인간 병기 탑4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사 최강의 싸움꾼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순위를 매기기에 앞서 오늘 기준은 장군으로서의 지휘력보다는 순수하게 개인의 무력에 집중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먼저 소개할 인물은 조선 후기 무예의 완성형이라 불리는 남자 백동수입니다. 네, 드라마 주인공 그분 맞습니다. 정조대왕의 명을 받아 전설의 무술서 무예도 보통지를 만든 장본인이죠. 조선 후기의 무신이자 협객, 그리고 무예도 보통지 편찬의 주역이었던 백동수는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 대중에게 조선 제1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 백동수의 모습은 드라마틱한 창작물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으로 전해지는 백동수의 일화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출신의 한계와 극복. 백동수는 무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할아버지가 서자였기에 신분적으로 서울에 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갖추고 무과에 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오랫동안 벼슬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의 은둔과 수련. 관직에 오르지 못한 백동수는 30세 무렵 가족을 이끌고 강원도 인제 기린협 산골로 들어가 은둔하며 농사를 짓고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학문에도 정진하여 박지원, 성대중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무로서 문을 읽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발탁과 장용령 활동. 1785년 백동수의 뛰어난 무예 실력을 전해 들은 정조는 그를 발탁하여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의 초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백동수는 장용령에서 병사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실전적인 훈련 방식을 도입하는 데 힘썼습니다. 무예도 보통지 편찬 참여. 백동수는 이덕목, 박재가와 함께 정조의 명을 받아 무예도 보통지 편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직접 다양한 무예를 시연하여 고증하고 무기고를 방문하여 실물 무기를 점검하는 등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등패, 등나무 방패 시연 중에는 등패가 가벼워 보이지만 멀리서 날아온 총알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책상물림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중국, 일본의 검수를 모두 섭렵하고 실전에서도 당대 최고의 협객으로 인정받았던 말 그대로 무사 그 자체였던 인물입니다. 3위 정기룡. 다음은 임진왜란 당시 바다엔 이순신, 육지엔 이 사람이 있었다고 불리는 육전의 전설 정기룡 장군입니다. 여러분, 60전 60승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상주성 전투에서는 단 몇십 명의 기병으로 수천 명의 왜군을 쓸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용맹했으면 별명이 용을 팔아버릴 정도로 강하다는 뜻의 매룡이었겠습니까? 왕이 하사한 이름, 기룡의 유래. 정기룡 장군의 아명은 원래 무수였습니다. 그가 25세 되던 해 즉 1586년 무과 시험에 응시했을 때의 일입니다. 시험 도중 그만 타고 있던 말이 실수하여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하여 시험을 망쳤겠지만 그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몸을 날려 다시 말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무예 시범을 마쳤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선조 임금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용이 누워있다가 다시 날아오르는 것 같구나. 선조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일어날 기에 용용자를 써서 기룡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무수에서 정기룡이 되었습니다. 단기 필마의 전설 상주성 탈환 작전. 정기룡 장군의 무용담 중 가장 유명하고 영화 같은 장면은 바로 임진왜란 초기 상주성 탈환 전투입니다. 당시 상주성을 점령한 왜군의 규모는
수천 명에 달했는데 정기룡은 불과 수십 명의 척후병을 이끌고 정찰을 나갔다가 왜군의 대부대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정기룡은 도망가는 대신 단기 필마로 적진 한복판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는 신들린 듯이 창을 휘두르며 왜군을 도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록에 따르면 장군이 한번 창을 휘두르면 왜병 서너 명이 동시에 쓰러졌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정기룡 한 명에게 수많은 병사가 죽어나가자 왜군 지휘부는 조선의 대군이 매복해 있다고 착각하여 겁을 먹고 상주성을 버린 채 도주해 버렸습니다. 장수 한 명의 압도적인 무력이 전황을 뒤바꾼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별명 매룡과 강철창. 정기룡 장군은 키가 추정하기에 8척에 달하는 거구였으며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전투에서 두 자루의 무거운 강철창을 자유자재로 휘둘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용맹하고 무시무시했던지 적들은 그를 날아다니는 장수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아군과 백성들은 그를 매룡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용을 팔아먹을 정도로 힘이 센 사람 또는 용과 맞바꿀 만한 용맹함을 가진 인물이라는 뜻으로 그의 무력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별칭입니다.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후 1622년 통영에서 삼도수 군통제사로 재임하던 중 병을 얻어 순직했습니다. 장군이 세상을 떠나자 그가 아끼던 말도 주인의 죽음을 알았는지 며칠 동안 먹이와 물을 전폐하고 슬피 울다가 결국 주인을 따라 굶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정기룡 장군의 묘소 옆에 말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기룡 장군은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창 한 자루로 수천의 적을 상대할 수 있었던 조선 역사상 최고의 맹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2위 이성계.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선의 건국자이자 전쟁의 신 태조 이성계입니다. 우리가 왕으로만 기억해서 그렇지 사실 이분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불패의 장군이었습니다. 특히 활쏘기, 궁술에 있어서는 인간의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외구의 맹장 아기발도아의 일화 아시죠? 전신 갑옷을 입어 화살이 안 박히니까 투구끈을 쏴서 투구를 벗기고 그 다음 화살로 바로 헤드샷을 날려버린, 이건 모 현대 저격수 수준입니다. 조선의 건국자 태조 이성계 1335만 1408년 왕이 되기 이전 고려 말기 최고의 무장이자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활쏘기 실력은 신화적인 수준으로 전해지는데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고 평가받는 신궁 이성계의 전설적인 일화들을 소개합니다. 활쏘기의 신인간이 아니다. 이성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궁술 즉 활쏘기 능력이었습니다. 아기발도 투구끈 저격 사건 황산대첩 가장 유명한 일화입니다. 고려 말 왜구의 소년 장수 아기발도가 엄청난 무용을 뽐내며 고려군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얼굴까지 가리는 전신 갑옷을 입어 화살이 뚫을 틈이 없었죠. 이성계는 아기발도의 유일한 약점이 투구를 고정하는 끈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치열한 전투 중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았고 화살은 정확히 아기발도의 투구끈을 끊어버렸습니다. 투구가 벗겨져 당황한 아기발도를 이성계의 의형제인 이지란이 곧바로 화살을 날려 사살했습니다. 현대의 저격수도 울고 갈 정밀 사격이었습니다. 까마귀 5마리를 한 번에. 어느 날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는데 까마귀 5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성계는 내가 저놈들을 한 번에 잡아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이성계는 특수 제작한 화살촉을 넓게 만든 화살을 날렸고 화살은 정확히 5마리의 까마귀 목을 동시에 꿰뚫어 버렸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 척준경.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한 이 괴물 같은 분들도 개인 무력 하나만큼은 이 사람 아래로 평가받습니다. 고려사를 순식간에 무협지로 만들어버린 장본인 고려의 소드마스터 척준경입니다. 기록을 보면 기가 찹니다. 여진족과의 전쟁 중 성 함락이 안 되니까 혼자서 방패 하나 들고 성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성 위에서 적장들을 도륙내고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심지어 아군 장수가 포위되니까 단기 필마 말한 필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적들을 추풍낙엽처럼 베어 넘기고 구해옵니다. 척준경이 뜨면 적군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는 게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개인 무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 고려의 소드마스터, 척준경의 믿기지 않는 일화들입니다. 그의 기록은 야사가 아닌 고려 왕조의 공식 역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전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강해서 사관이 무협지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인 그의 전설적인 활약상을 소개합니다. 그가 칼을 들면 역사는 무협지가 된다. 척준경은 본래 가난한 집안의 자제였고 학문보다는 무예에 관심이 많아 건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진족과의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전설의 시작 단기 필마로 패전을 뒤집다. 여진정벌 초기 인간이라는 장수가 이끄는 고려군이 여진족에게 대패하여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군이 몰살당할 위기 상황에서 당시 하급 군관이었던 척준경이 임간에게 말합니다. 장군, 저에게 말한 필과 무기를 주십시오. 제가 가서 적을 막아보겠습니다. 임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락했습니다. 척준경은 단기 필마로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적장 2명의 목을 베어버리고 적진을 휘저으며 수십 명을 도륙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여진족은 이 미친 듯한 무력에 겁을 먹고 퇴각했고 패색이 짙던 고려군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것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총사령관 윤관을 구출하다. 여진정벌의 총사령관이었던 윤관이 여진족의 함정에 빠져 수만 명의 적에게 완전히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윤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다른 장수들은 적의 엄청난 수에 겁을 먹고 구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척준경이 나섰습니다. 그는 동생 척준신과 결사대 10여 명만 이끌고 적의 본진으로 돌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 척준신이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눈앞에서 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척준경은 말 그대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자후를 토하며 적진 한복판을 미친 듯이 휘젓고 다녔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적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고 합니다. 혼자서 수백의 적을 베어 넘기며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연 척준경은 결국 윤관을 구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살아 돌아온 윤관은 척준경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너를 내 아들로 여기겠다.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겨라. 공성전 혼자 성벽을 타넘는다. 척준경의 무력은 야전뿐만 아니라 공성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여진족이 농성 중인 성을 공격할 때의 일입니다. 성벽이 높고 적의 저항이 거세 고려군이 고전하자 척준경은 답답했는지 상관에게 말합니다. 제가 방패 하나를 들고 먼저 올라가 볼 테니 제가 성 위에 오르거든 전군을 돌격시키십시오. 척준경은 쏟아지는 화살과 돌을 방패 하나로 막아내며 혼자 성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성벽 위에 도달한 그는 혼자서 수비병들을 도륙내며 성 위를 점령했고 그 틈을 타 고려군이 난입하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현대전으로 치면 특수부대원 혼자 적 기지에 침투해 다 쓸어버린 격입니다. 포위망 돌파와 지원군 요청. 척준경이 지키던 영주성이 여진족 대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함락 직전에 몰리자 척준경은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성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한밤중에 성문을 열고 홀로 적의 포위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당연히 여진족 병사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척준경은 가로막는 적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포위망을 뚫고 나갔습니다. 이후 그는 인근 지역의 고려군을 규합하여 돌아왔고 성 안팎에서 협공하여 여진족 대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공유역이 척준경이라는 설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김은숙 작가가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극중 김신과 척준경을 동일시하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무예를 완성한 백동수, 육전의 전설 정기룡, 신궁 이성계 모두 대단하지만 정말 계급장 떼고 무기 하나 들고 1대1로 싸운다면 성벽을 혼자 기어 올라가서 다 때려 부순 척준경이 가장 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화를 든 이성계가 이긴다 아니다. 접근 전 깡패 척준경이 최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사 최강의 무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